안녕하세요. 돈 드는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자, 오늘의 주제, 급이 다른 핵폭탄급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그리고 한국, 미국, 중국 때문에 일본 아베가 짓눌리고 현재 벌벌 떠는 이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수준의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혀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관세 보복 발표로 미중 관계가 악화가 되고 세계 증시가 박살나서 난리가 났었죠. 우선 최근 진행 상황을 짧게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면, 트럼프가 중국이 협상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라는 발언을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슈가 많이 됐었죠. 류허 부총리가 미국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협상을 제안했고, 미중 무역 문제에 대해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중국 측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은 먼저 미국에게 협상하자고 전화를 한 적이 절대 없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문제가 되었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즉 어제 오늘이죠. 중국은 꼬리를 내리고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미국의 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중국은 관세에 대한 즉각 보복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거냐? 사실 시진핑이 무역협상 합의 내용을 여태 차버린 게 큽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우선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라는 것을 중국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조 2025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 등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기업들에게 중국은 천문학적인 금액 투자를 통해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야 대표적인 업체여서 그런 거지, 저 외 업체 말고도 동일 산업군 내에 존재하는 기업이 엄청나게 많고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와 해외에서 경쟁을 시키고 이 업체들을 약한 업체는 강한 업체와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거쳐서 중국 공산당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으로 통합시키는 게 현재 중국의 정책이고 목표입니다. 왜냐? 다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거기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약탈 금지 또한 중국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업체들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웃긴 게 본인들 제품을 카피하면 해외 업체에 대해 많은 불이익을 주고, 본인들이 해외 업체들의 특허나 기술을 아무 말 없이 쓰면 그거는 또 용인해주는 나라입니다. 또한 화웨이 사태 및 중국의 반도체 기술 탈취 문제 등은 세계적으로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 내에서 법적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그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 관세 철폐에 대한 합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었는데 중국은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합의 내용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이 합의 내용에 대해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순차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대중국 관세를 철폐하겠다라는 합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어요. 이게 합의 내용이고, 근데 오히려 중국은 즉각 관세 철폐에 대해 합의를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관세에 대해 맞불 관세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아직까지 그 합의 내용이 급이 다른 핵폭탄급 미중 무역 전쟁의 합의 내용이 아직까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미국 트럼프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문제가 되고 있던 농민 문제, 즉 옥수수 폭탄을 현재 일본 아베가 물어갔기 때문에 트럼프가 급이 다르다고 얘기한 것은 이번에 아예 트럼프가 눈치 안 보고 어차피 본인들에게 일본이 있으니 중국과 시진핑을 짓누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의견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국, 미국, 중국 때문에 일본 아베가 현재 벌벌 떠는 이유인데요. 아베노믹스의 엔저 도박은 이제 끝났습니다. 일본은 우선 GDP 대비 국가 부채율 세계 1위인 국가인데요. 2018년 기준으로 국가 부채 비율이 253%죠. 의도적으로 일본이 대규모로 돈을 계속 풀어온 결과인데요.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거기에 주식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악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미중 무역 전쟁이 이 정도로 진행될지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선 아베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엔고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 여파로 환율 문제가 세계적으로 엄청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미국이 중국에게 한 행동이 뭐죠? 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이렇게 되니 국제적 자금이 오갈대를 잃었죠. 그나마 성장하고 있던 중국에 돈을 투자하던 상황이었는데 환율 조작국이 되니 돈을 다 빼는 겁니다. 결국 그나마 안전자산이라고 떠오르는 금으로 돈이 흘러가게 돼서 금값은 급상승했고, 또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엔화로까지 투자가 몰립니다. 그럼 엔화를 너도 나도 사려고 하니 당연히 엔화 값은 올라가겠죠. 아주 아래는 없다 할시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엔고가 되면 당연히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일본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른 일본 제품을 자연스럽게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 제품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결국 일본의 수출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고 일본 내부 기업들의 이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베가 어떻게 이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의도 들어간 게 있지만 엔저 문제는 국제적 관계에 의해서 지금 엔고 문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현재 아베노믹스 이후에 최근 달러당 105엔 까지 오르는 엔고가 초강세인 상황입니다. 돈의 가치가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거죠. 결국 OECD도 일본의 이런 엔고 문제로 실질 경제 성장률을 0.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홍콩 시위 사태만 봐도 중국과 홍콩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의 성장률 또한 급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럽 EU 경제 또한 더디게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니 엔화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10월 소비세 인상이 일본에겐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입니다. 10월에 아베 정권은 현재 8%의 소비세를 10%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일본 내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당연히 돈을 더 내야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수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우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내수 시장이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큽니다. 당연히 수출도 하지만 말이죠. 어찌되었건 엔화 문제로 수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어요. 그게 역사예요.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앞서 말씀드린 엔화 가치가 아주 치솟았죠. 원래는 올해 초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악재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일본은 내수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이뤄질 거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본 시민들도 당연히 이를 철저히 믿었고요. 하지만 엔고로 인해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 소비세 인상을 하게 된다면 내수 경제도 어려워지고 수출로 인한 이윤도 급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엔저를 계속 최근에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일본 내부 언론이 좋지 않은데 내수 업체가 엄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엔저 정책으로 가면 일본 국민들이 수입품들을 사용할 때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죠.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외부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엔저가 되면 기본적으로 생활물가에도 일본은 부담이 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소비세를 인상해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자,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일본은 소비세를 인상할 때마다 장기간 그리고 큰 폭의 가계 소비 감소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문제도 크죠. 내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나마 수출로 버팀목이 되었었는데 아베 자충수로 현재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급감한 상태죠. 또한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일본 여행 보이콧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일본 내수 경제에 타격이 큰 상황입니다.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 료칸과 음식점들이 폐점에 들어서고 있고 일본의 이런 정책 때문에 소득이 급감해서 지역 차원에서 국가에게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달라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이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클 수 있게 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명한 거고 일본은 이번에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현재 미중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의 존재감을 좀 높여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의 저런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앞으로 아베가 우리나라를 들먹이면서 화풀이를 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현명하게 잘 극복하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 1년 만에 기체 불화 소속 국산화. SK그룹의 소재 계열사 SK머티리얼즈가 기체 형태의 초고순도 불활수소 국산화에 처음으로 성공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불화수소를 포함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지 거의 1년 만이다. 기체 불화수소는 반도체 미세 공정 과정에서 쓰이는 소재로 일본,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해왔다. SK머티리얼즈는 17일 기체 불화수소를 경부 경주시 공장에서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간 15지 규모 생산으로 시작해 2023년까지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국산화가 이루어졌던 소재는 액체 불화수소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직후 솔브레인 테크놀로지가 공장 증설을 통해 초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대량 생산에 성공하며 일본 스텔라 케미파, 모리타 화학 등의 물량을 대체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금백금으로 새겨진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물질은 없애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의 미세 공정 수준이 올라갈수록 액체보다 기체 형태의 불활수소가 더 많이 쓰인다. SK머티리얼즈는 일본의 또 다른 수출 규제 소재 품목인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개발에도 착수했다. 약 400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충남의 공장을 준공하고 2022년부터 연간 5만 갤런 규모의 불화아르곤 포토레지스트를 양산할 계획이다. 앞서 SK머티리얼즈는 포토레지스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보석 화학의 전자소재 사업을 400억 원에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길 때 바르는 물질이다. 신에스화학, JSR 등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는 미국, 유럽 등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미국 화학소재 기업 듀폰이 충남 천안에서 포토레지스트 생산 공장 설립에 착수한 만큼 수년 내 국산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플루오린 폴리미드의 경우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이 지난해 국산화에 성공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자체 연구개발,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핵심 소재 국산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생산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다. 일본 규제가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과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30% 이상 줄었다. 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0년 1물결 5월 기준으로 불화수소의 일본 수입 비중은 작년 동기 대비 44%에서 12%로 줄어들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2,843만 달러에서 403만 달러로 85.8%나 급감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다. 대일 수입 의존도가 줄어든 것은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 덕분이다. 수출 규제 기간 동안 대만산과 중국산 수입 비중이 각각 17.8%p, 12.8%p 늘어 일본산 수입 감소분을 대체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불화수소 활용이 확대된 것도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다. 솔브레인은 올해 액체 불화수소 공장을 조기 완공했고, 램테크놀러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액체 불화수소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솔브레인과 램테크놀러지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불화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SK그룹의 소재 계열사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말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들어갔다. 이번 양산을 통해 2023년까지 불화수소 가스의 국산화율을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솔브레인은 기체 불화수소 개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0월 디스플레이 생산용 액체 불화수소를 전부 국산 제품으로 대체 투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내 SK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불화수소에 대한 테스트를 마치고 공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액체보다 개발 제조가 어려운 기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많이 진전되지 않았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금백금으로 새겨진 회로만 남기고 나머지 물질은 없애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 미세 공정 수준이 올라갈수록 액체보다는 기체 형태의 불화수소가 더 많이 쓰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액체 불화수소 액체는 국산화가 완료됐다며 가스는 현재 평가 중이지만 결과는 좋다. 올 연말 안에 기체 불화수소 국산화가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역시 액체 불화수소는 국산화가 100%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기체 불화수소 국산화는 연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화수소가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 만들어도 기업들이 이윤이 안 남으니깐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국내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수요 기업들이 국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주면 시장이 커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